안녕하세요. 미국 라스베가스 부동산 리얼터 문순지입니다. 오늘은 라스베가스에 집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 바이어분들께 집 구매를 하실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잘 모르시고 집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전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계시면 실제로 집을 구매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같이 일을 할 에이전트, 그리고 그 에이전트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알고 일을 시작하시면 일이 진행되는 동안 훨씬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와 제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대구 출신입니다. 2007년도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2008년도에 라스베가스로 이주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을 하나 키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이고요. 지금은 라스베가스에서 탑 1%에 속하는 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도어 사이클링 많이들 하시죠? 저도 인도어 사이클링을 좋아하고 시간이 될 때는 가족과 함께 캠핑이나 하이킹을 가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혹시 추천하고 싶으신 캠핑 사이트나 하이킹 트레일이 있으신 분들은 꼭 코멘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팀은 썸머린 라스베가스, 핸더슨, 노스 라스베가스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2012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시장에서 탑 1%의 자리를 지키며 활발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총 1217건의 트랜잭션을 진행을 했고요. 600개 이상의 5스타 리뷰를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에는 바이어, 셀러, 리얼터 이외에도 각기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8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어분께서 이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으신데요. 제가 항상 그 중간에서 일의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드리고 또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 테니 거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를 고용하실 때 많은 분들께서 에이전트가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팀은 2021년도에는 총 135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252건의 거래를 하였고요. 2022년도에는 125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201건의 거래를 하였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총 135밀리언에 해당하는 250건의 거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에이전트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집 구매 시 어떤 과정을 거치셔야 하는지를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인터넷에서 직접 집부터 찾아보고 나가서 집을 보시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보다 먼저 리얼스테이트 에이전을 만나서 집 구매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입니다. 손님분 개개인 모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시작하셔야 할 프로세스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단계가 마음에 드시는 집을 찾아보는 단계가 될 거고요. 융자를 받으셔야 할 분들은 융자를 받으실 회사를 선택하고 프리어프루브를 받으시는 것이 직접 집을 보시기 전에 하셔야 할 일입니다. 프리어프루브를 받으셔야지 어느 가격대의 집을 보실 것인지, 생각하시는 가격대의 집을 보셨을 때 먼슬리 페이먼트는 어떻게 되는지, 그 먼슬리 페이먼트가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 등등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는 집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집을 먼저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집을 발견하고 또 그 이후에 융자회사에 연락을 하셨다가 예상하시지 못했던 요인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고 집 구매가 좌절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이어분들의 상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항상 은행이나 모기지 컴퍼니를 통해서 프리어프루브를 먼저 받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프리 어프루브를 받으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융자를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직접 나가서 집을 보시게 될 거예요. 만약 집을 팔고 사는 것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점이 팔집을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게 되면 바이어분께서 이 집을 사고 싶다는 오퍼를 셀러 쪽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셀러 쪽에서 받은 오퍼 중에 조정하고 싶은 항목이 있는 경우 카운터 오퍼를 주고받으며 협상을 이어나가다가 양쪽 다 만족하는 합의점을 찾게 되면 드디어 공식적으로 계약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계약 과정의 모든 절차는 타이틀 컴퍼니에서 도와주게 될 텐데요. 타이틀 컴퍼니에서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오픈하고 제3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돈 거래를 관리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일의 진행을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계약이 시작이 되고 클로징이 될 때까지 30일에서 45일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바이어 쪽에서는 집의 컨디션을 체크하기 위해서 홈 인스펙션을 진행하게 되고 바이어의 융자를 담당하는 모기지 컴퍼니에서는 융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클로징 데이에 바이어분께서 새로운 집주인으로서 집 열쇠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각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내가 집을 살 준비가 되었을까를 고민하실 때 고려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을 사기 위해 융자를 받으려고 하실 때에는 안정적인, 즉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자동차 페이먼트, 학비 페이먼트, 크레딧 카드 빚 등의 다른 곳에 갚아야 하는 돈이 많은 경우, 다시 말해서 수입 대비 빚의 비율이 너무 많으시면 융자를 받으시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대비 빚의 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집을 사실 때 마지막에 다운 페이먼트과 클로징 코스트는 현금으로 지불하셔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커버하실 수 있는 현금이 계좌에 준비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융자 회사에서는 바이어분께 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2달치 월급 명세서, 은행 잔고 증명서,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지난 2해 동안 세금 보고를 하신 서류를 요구하게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가장 최근 2년 동안 같은 부류의 일에 종사를 하셨어야 합니다. 여기서 같은 부류라고 하면 예를 들어 W2를 받는 직장을 다니시다가 최근에 개인 비즈니스를 시작하셨다고 하면 융자를 받으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을 생각해 보셨을 때 나는 집을 살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융자 회사를 통해 프리 어프루브를 받을 준비를 하실 차례입니다. 우선 어떤 융자 회사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을 하시고 융자 회사를 결정하시게 되면 융자를 받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때 같이 제출하실 서류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월급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서, 세금 보고 서류, 재직 증명서 등입니다. 많은 분들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 아주 높은 크레딧 점수가 필요하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580점 이상이 되면 융자가 가능한 곳이 많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융자 회사에 꼭 문의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프리 어프루브를 받고 나면 이제 집 구매 절차 중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죠. 바이어분께서 원하시는 드림홈을 찾기 위해 직접 집을 나가서 보시게 될 거예요. 집을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어떤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지, 어떤 부분은 조정이 불가능한지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 놓으시면 원하시는 조건에 제일 가까운 집을 찾으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원하시는 집을 찾으실 때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이용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에이전트인 제가 바이어분이 원하시는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드리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MLS 프로그램이죠. MLS로 고객님께 맞는 집을 찾는 방법, 그리고 가끔은 셀러분들께서 집을 파실 때 이런 시스템에 공개하시는 걸 꺼려 하셔서 에이전트들의 네트워크만으로 바이어를 찾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포켓 리스팅을 통해 집을 찾는 방법, 그리고 저희 회사에 새로운 리스팅이 있을 때 시장에 올리기 전에 저희 고객분들에게 먼저 공개를 함으로써 저희 고객분들에게 마음에 드시는 집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최대한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손님분들이 직접 설치를 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진로우나 리얼털닷컴 등 부동산 사이트들이 너무 잘 되어 있죠. 이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마음에 드시는 집을 찾아보시는 방법, 그리고 산책을 하시거나 그로셔리 쇼핑을 가시다가 for sale sign, open house sign, for sale by owner 등의 사인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집을 발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 저에게 간단히 집 주소만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어분이 찾으시는 집의 요건에 맞춰서 제가 설치를 셋업을 해놓으면 그 조건에 맞는 집이 시장에 나올 때 바이어분께서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으시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새로운 매물이 나오더라도 인터넷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종종 부동산 웹사이트에만 의존하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집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셋업해드리는 설치에서 알림을 받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집을 찾았는데도 마음에 드시는 집을 찾기가 어렵다고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이어분의 취향을 100% 반영해서 새 집을 짓는 옵션도 있으니까요. 새 집을 사실 때 명심하셔야 할 점은 뉴빌더 세일즈 오피스에서 일하는 에이전트는 쉽게 말해 셀러의 에이전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셀러를 대변하는 에이전트는 셀러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가도록 일을 진행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새 집을 사실 때도 항상 바이어분 쪽에서 바이어분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에이전트를 따로 고용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팀과 저는 뉴빌더와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숨겨진 인센티브를 찾아내서 받아들이고 항상 빌더보다는 저희 바이어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니 방문해보고 싶으신 모델홈이 있으시면 항상 첫 방문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바이어가 셀러 쪽에 집을 사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오퍼를 넣게 됩니다. 오퍼 가격을 결정할 때는 제가 주변에 비슷한 사이즈, 비슷한 업그레이드를 가진 집들이 최근에 실제로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지를 조사하게 될 거고요. 이 정보를 바이어분과 나눈 후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오퍼 가격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퍼를 넣을 서류를 작성할 때는 오퍼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셀러 쪽에서는 바이어가 어니스트 머니를 어느 정도 하는지, 일반적으로 집을 내놓을 때 어니스트 머니를 얼마 정도 요구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집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바이어분들은 더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셀러 쪽에 집을 사고 싶다는 의사가 더 확실히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바이어가 융자를 받으면서 다운페이는 어느 정도 하는지, 융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바이어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스트롱한지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날짜들이 있는데 이 날짜들도 셀러 쪽에서는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바이어가 요구하는 홈 인스펙션의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어프레이즐과 최종 융자 승인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셀러 쪽에서 이런 날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이어가 계약서에 기재하는 이 기간 안에 각각의 이슈로 인해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바이어는 아무런 페널티 없이 계약을 취소하고 미리 내어놓았던 어니스트 머니를 되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셀러에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셀러 쪽에서는 이러한 기간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에이전트인 제가 시장 상황에 맞게 각각에 맞는 기간을 조언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셀러가 계약서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살펴본 후 저희가 보낸 오퍼가 받아들여지거나 거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셀러가 몇 가지 조건의 조정을 원하는 카운터 오퍼를 보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모든 조건이 합의점을 찾아 오퍼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실제 계약 진행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시게 될 일은 오퍼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날을 기점으로 2, 3일 이내에 어니스트 머니를 타이틀 컴퍼니에 보내셔야 합니다. 요즘은 워낙 와이어 프로드가 많기 때문에 타이틀 컴퍼니에서 은행 정보에 대한 이메일을 받으시고 난 후 꼭 직접 타이틀 컴퍼니 직원에게 전화를 하셔서 계좌번호와 은행 정보를 직접 한 번 더 확인하신 후 돈을 보내셔야 합니다. 어니스트 머니를 보내시고 난 후에는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홈 인스펙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7일에서 10일의 기간이 이 프로세스를 위해서 주어지는 기간인데요. 홈 인스펙션 그리고 혹시 셀러 측에 수리를 요구하실 게 있으면 그를 위한 협의의 과정이 이 기간 안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융자 회사에서는 집 가격을 감정을 하게 될 거고요. 이 과정에서 혹시 감정가가 바이어가 제시한 집 구매 가격보다 낮게 나올 경우에는 집 가격을 한 번 더 협상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협상도 계약서에 미리 기재한 기한 안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융자 회사에서는 융자 최종 승인을 위한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고 이 기간 안에 바이어분께 홈 인슈어런스도 결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난 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클로징 날짜 2, 3일 전에 집을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처음 집을 보셨을 때와 같은 상태인지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클로징 코스트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집을 사시는 과정에서 연관되었던 회사, 즉 융자 회사나 타이틀 컴퍼니에서 부과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집을 클로징하는 기점으로 계산이 된 텍스나 유틸리티, HOA 피 등도 더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나고 새로운 집 주인이 될 준비를 마치기 위해 모든 서류에 사인을 하시는 사이닝 데이입니다. 물론 제가 사이닝 데이에 항상 동행을 해서 끝까지 도와드리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인을 하러 가실 때는 꼭 거버먼트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하고요. 집 명의에 여러 명이 올라갈 경우에는 꼭 모두가 다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또 부부 중 한 분의 명의로만 집을 구매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네바다에서는 나머지 배우자 한 분도 꼭 사인을 하셔야 되니 꼭 동행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에 사인을 마치시면 다운 페이먼트와 클로징 코스트를 합한 총 금액이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금액을 은행에 가셔서 타이틀 컴퍼니로 보내시면 모든 일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일이 차질 없이 계약서에 적힌 클로징 날짜에 맞춰서 진행하기 위해 바이어분 쪽에서는 사인을 클로징 날짜보다 하루 정도 일찍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인을 마치고 돈까지 다 보내셨으면 이제 타이틀 컴퍼니와 융자 회사가 남은 서류 작업들을 마무리하고 카운티에 새 바이어의 이름을 올리게 될 거예요. 그럼 공식적으로 새 집의 뉴 오너가 되신 겁니다. 네, 오늘은 라스베가스에서 집을 구매하실 때 집 구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제 설명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지겹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집 구매를 하실 때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알고 계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코멘트를 남기시거나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